저는 마이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죠. 유럽, 동남아, 남미. 많은 곳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큰 기대는 없었어요. K-팝은 알고 있었죠. BTS도 유명하고요.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 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제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한국? 거기 어디야? 북한이랑 다른 거지? 아시아 작은 나라 아니야? 그런 반응들이었죠.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시아 나라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행기 표를 끊을 때도 망설였습니다. 일본이나 태국이 더 나을까? 하지만 구독자들이 한국 가보라고 했어요. 한국 정말 좋아요. 꼭 가보세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13시간 비행이었어요. 긴 시간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서울이 수도구나.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되네. 인터넷이 빠르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 공항이 엄청 넓고 깨끗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밝았어요. 유럽 공항들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죠.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모두가 조용히 기다린다는 거였습니다. 밀치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죠. 그냥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뉴욕이나 LA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여행 목적이 뭐예요? 관광이요. 며칠 계시나요? 일주일이요. 친절했어요. 웃으며 도장을 찍어줬죠. 한국 여행 즐기세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짐을 찾으러 갔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빨리 움직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제 가방이 나왔어요. 효율적이더군요. 미국은 30분씩 기다리는데 말이죠. 이미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영어는 못하셨지만 친절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호텔 주소를 보여드렸죠.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출발했습니다. 차장 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깨끗했어요. 차선이 명확하고 신호등도 잘 보였죠. 차들이 규칙을 지켰습니다. 끼어들기도 별로 없었어요. 놀라웠습니다. LA는 완전 정글인데요.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어요. 현대적이었죠.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화로웠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아는 어느 도시보다 정돈돼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죠. 직원이 영어를 잘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권 좀 볼게요. 절차가 빨랐습니다. 방카드를 받았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흥분됐어요. 뭔가 특별한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역이 가까웠죠.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깨끗했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였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카드를 찍으니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빨랐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문이 열릴 위치에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까지 2분. 정말 2분 뒤에 왔어요. 정확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사람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탑승했어요. 밀치지 않았습니다. 질서정연했죠. 그중 가장 놀라운 건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하철 안이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요. 모두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죠. 음악을 크게 틀지도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내릴 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영어로도 나왔어요. 편리했죠. 내렸습니다. 플랫폼도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안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신기했어요. 시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이요. 관광 명소라고 들었거든요.
걸어갔죠. 골목길도 깨끗했습니다. 간판들이 많았지만 정돈돼 보였어요. 카오스가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북적였죠. 하지만 여기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렬로 걸었어요. 부딪히지 않았죠. 서로 배려했습니다. 떡볶이 가게가 보였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섰습니다.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당연한 건데 감동적이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주셨어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한국어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받아서 먹었어요. 맛있었죠. 매콤하고 달콤했습니다. 놀라운 건 위생이었어요. 가게가 깨끗했습니다. 조리 도구도 반짝였죠. 장갑을 끼고 요리했어요. 길거리 음식인데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니. 동남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주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사진이 있었죠.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반찬이 많았어요. 김치, 나물, 계란찜. 공짜였습니다. 놀라웠어요. 미국은 물도 돈인데요. 밥을 먹었죠.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계산하러 갔습니다. 8,000원이었어요. 미국 돈으로 6달러쯤이요. 이렇게 싸다고요. 이 양의 이 맛의 가격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팁도 안 받더군요. 미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에 카페에 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조용했죠. 모두 자기 일을 했습니다. 공부하거나 노트북으로 일했어요. 저도 자리를 찾았습니다. 놀라운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웠어요. 가방도 그대로 놔뒀죠. 화장실 가거나 주문하러 갈 때요. 아무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당연하게 여겼어요. 저도 실험해봤습니다. 노트북을 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10분 정도요. 편의점에 다녀왔죠.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2분만 자리 비워도 노트북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죠. 감동적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무인 편의점을 발견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였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없었어요. 셀프였죠. 놀라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이 가득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직접 골라서 돈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한 개가 전부였어요. 완전히 신뢰에 기반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어땠을까? 가게가 텅 비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다 사라졌겠죠.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금고와 무인기도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정직했어요. 스스로 계산하고 나갔죠. 양심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산책하기로 했어요. 호텔 근처를 걸었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밝았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친구들과 걷는 젊은이들. 모두 편안해 보였죠. 긴장하지 않았어요.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들도 혼자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요.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여기선 자연스러웠어요. 안전했으니까요. 치안이 정말 좋았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이었어요. 직원이 친절했죠. 음료수를 샀습니다. 나왔어요. 그 음료수를 들고 또 걸었습니다. 한 손엔 휴대폰, 한 손엔 음료수.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생각했습니다. LA였으면 이렇게 못 걸어요. 강도 당할 수 있죠. 휴대폰 빼앗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밤거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느꼈습니다. 다음날 부산에 갔습니다. KTX를 탔어요. 고속열차죠. 빨랐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2시간 반이면 부산이라고 했죠. 신기했습니다. 기차 안도 깨끗했습니다. 좌석이 편했어요. 넓었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지 않았어요. 전화도 조용히 받았죠. 배려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산, 터널, 도시. 빠르게 지나갔죠. 정확한 시간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정시 운행이었어요. 감탄했습니다. 부산도 깨끗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해운대였죠. 사람이 많았지만 쓰레기는 안 보였습니다.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감동적이었죠. 해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졌어요. 아름다웠죠.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용히 즐겼어요. 시끄럽지 않았죠.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에 식당에 갔습니다. 횟집이었어요. 들어갔죠. 주인 할아버지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이소. 부산 사투리였어요. 따뜻했습니다. 회를 먹었습니다. 신선했어요. 맛있었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느낌은 알았어요. 잘 먹으라는 거였죠. 고마웠습니다. 계산할 때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코리어. 구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리 구드. 어메이징.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생크유.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든 분들이구나. 지금의 한국은 이 어르신들이 만든 거구나.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시킨 거구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감회가 새로웠죠.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시아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진짜 선진국이었죠. 기술도 발전했고 도시도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정직했어요. 질서를 지켰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신뢰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무인 가게를 지키는 양심. 카페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는 정직함. 줄을 서는 질서. 조용히 대화하는 배려. 밤에도 안전한 거리. 이 모든 게 사람들이 만든 거였어요. 기술이나 건물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이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당연한 것들이, 상식적인 것들이 지켜지는 나라. 사실 그런 당연한 것들, 상식적인 것들이 마냥 지켜지는 세상은 아니니깐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한국에서 배운 걸 실천해야겠다. 정직하게 살고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을 둘러봤죠. 깨끗한 공항, 친절한 직원들, 질서 잡힌 사람들.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문으로 한국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아름다웠습니다. 착별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많은 걸 배웠어요. LA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어수선했어요. 사람들이 시끄러웠죠. 줄도 안 섰습니다. 벌써 한국이 그리웠어요. 일주일 만에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이요. 보면서 또 감동했어요. 정말 특별한 나라였구나. 업로드했죠.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나라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 정말 좋죠? 저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모두 공감했어요.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알더군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생각나요. 그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안전한 밤거리. 다 그립습니다. 곧 다시 가려고요. 이번엔 더 오래 있을 겁니다. 한국을 만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요.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걸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걸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한국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